걱정되는데. NGD를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확통을 여러분들이 하면 그 NGD를 귀찮아하면 좀 굉장히 곤란해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NGD를 절대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NGD를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자, 원순위부터 갑시다. 첫 타임이지? 원순열 16페이지 원순열이라는 것을 봐요. 전이는 말 그대로 원순열은 원탁의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순열의 의미가. 순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됐나요?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순열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수열인데 원순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의자가 있는 거죠. 배치를 하다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치되면 서로 같은 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순열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순서를 그대로 두고 한 칸씩 이렇게 밀면 똑같은 순열이 되죠. 그래서 이 원순열은 돌렸을 때 순서가 똑같으면 같은 순열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원순열의 핵심은 뭐냐면 양옆풀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순열을 풀려고 했어. 원순열을 이게 원순열인지 그냥 순열인지 궁금해. 그때는 양옆을 이렇게 보세요. 양옆 했을 때 1옆에 2고 1옆에 5죠. 그러면 1옆에 2고 그러니까 왼쪽 옆에 2고 오른쪽 옆에 5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같죠? 양쪽 옆에. 그 2를 보면 오른쪽엔 1, 왼쪽엔 3. 3을 보면 오른쪽엔 2, 왼쪽에 4. 4를 할 때 오른쪽엔 3, 왼쪽에 5.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배치죠. 그럼 양쪽을 봤었을 때 어떤 애를 갖고 양쪽을 봤었을 때 이게 배치가 같으면 같은 순열이 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는 원순열을 어떻게 많이 푸냐면 어쩔 수 없이 원순열로 풀 때는 원순열을 풀어요. 근데 원순열을 깨서는 안 풀어요. 무슨 얘기 아세요? 원순열을 깨면 뭐가 돼요? 그냥 순열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원순열을 깨서 그냥 순열로 바꾸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들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 원순열을 그대로 내는 문제들보다 원순열을 깨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선생님 원순열은 어떻게 깨나요? 어떻게 하면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똑같이 나오는 게 한 번밖에 안 나오도록 만들면 원순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정을 시키면 돼요. 아시겠어요? 고정을 시키면 돼요. 뒤에 문제 풀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원순열 문제를 풀면서 고정했어요? 고정시켰어요? 원순열이 깨졌죠?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라는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 옆에 보면 다각형의 둘레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다각형 둘레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죠. 이 또 원순열과 똑같은 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라고 보세요. 그럼 삼각형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된다 칩시다. 양옆을 가했죠. 그렇죠? 양옆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왜요? 면의 1, 2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럼 면의 1, 2가 오고 그럼 1 오른쪽에 6이어야 된다 했죠? 2 왼쪽에 3이어야 돼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게 몇 개 나오겠어요? 3개밖에 안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3개가 나온다. 그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만큼 보여주시면 돼요.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식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예제 1번부터 갑시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다음 경우를 구하시오.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있고 원이 있죠. 그럼 여학생 3명을 이웃하여 널려 있으니까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을 한 개의 모둠으로 엮어야 되죠. 됐나요? 그럼 이 모둠 안에서만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여학생이. 이해됐나요? 그럼 모둠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 남학생 몇 명? 5명. 그럼 남학생 5명이니까 남학생 1명, 2명, 3명, 4명, 5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 곱하기 우리가 원순열로 배치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배치해야 되는 거. 남학생 하나, 둘, 셋, 넷, 5명과 여학생 3명의 한 모둠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 6명 중에 원순열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6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의 말하고 계산 얘기 안 했네요. 2번 원순열 계산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순열의 계산은 n명을 배치를 하면 다이얼을 돌리듯이 한 칸씩 돌리면 몇 개 나올까요? 같은 게 n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n개를 원순열로 배치를 하면 계산은 n개가 나오니까 n-1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 6이니까 6-1 팩토리얼이겠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3-6 곱하기 6-5 팩이니까 120 720이 끝. 2번.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수.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원순열에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럼 남학생들끼리만 배치하자. 일단 남학생 배치합시다. 남학생 배치. 하나, 둘, 셋, 넷, 5. 남학생 5명 배치. 그럼 원순열에 남학생을 5명 배치해요. 그럼 얼마? 5-1 팩토리얼이죠. 됐나요? 거기 곱하기. 자,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그럼 5개 중에 여학생이 배치될 3개의 자리를 뽑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냐니까요. 이거 원순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여기서 원순열이 깨졌어요. 왜 깨졌어? 자리가 고정됐죠. 이해됐어요? 남학생들의 자리가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학생을 배치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순열이 깨지는 경우는 뭐라고요? 자리가 고정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고정이 되든 두 사람이 고정이 되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자리가 하나 고정이 딱 되면 그 순간부터는 원순열은 깨졌어요. 그럼 순열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앞에는 원순열이 되고 뒤에는 그냥 일반 순열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순열을 한번 계산해주면 원순열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계산해주면.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선생님 말하신 원순열을 깨는 걸로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으시면 잘. 원순열 깨는 계산은 이런 거예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됐나요? 그럼 5명의 학생의 원순열을 배치하면 4팩토리얼이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가 원순열이니까 5-1 팩토리얼이네 이렇게 계산하겠죠 당연히. 근데 원순열 깨는 방법은 뭐냐 하면 봐봐요. 나를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나는 내가 대장이니까 나 대장 자리에 앉을래 라고 대장 자리에 앉았어. 그걸 하는데 다현이가 선생님 좀 비켜봐요. 싫은데 난 무조건 여기 앉을래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4사람의 자리를 배치하는 거죠. 4자리는 고정됐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리가 고정이 되면 원순열이 깨진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만 앉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경우의 수 뭐예요? 1이죠. 나머지 4사람이 이제 배치죠. 4팩토리얼이죠. 그래서 4팩토리얼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순열로 하는 거와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순열로 푸는 거가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내신 문제들은 원순열로 푸는 거하고 원순열을 깨는 거하고 비슷한 비율로 시험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원순열을 깨서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모의고사 문제는 조건이 많죠. 내신보다 조건이 한 개라도 더 많단 말이에요.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순열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조건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면 원순열이 깨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볼게요. 한 문제만 17번 한번 풀어볼까요? 17번 별표 하나 치세요. 기출인데 제 기억으로 17번에 1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 앉고 있는 경우의 수죠. 이거 강동구에서 나왔어요. 1번 문제.
7번 1번 마주 총 6명이에요. 그렇죠? 6명이에요. 원탁이 있대요. 원탁이 있대요. 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 본다. 그러면 자리를 6개 배치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머니와 할아버지 싸움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정시켰죠. 됐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순열은 고정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순열이 깨진다 했어. 맞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마주보게 배치하는 즉시 원순열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4사람을 뭐 하면 돼요? 순열로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4명을 원순열로 앉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주본다 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정이 되고 나머지 뭐? 실질적으로는 4사람을 순열로 앉히는 거죠. 그래서 4팩터리얼이 되면서 24가 답이에요. 됐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뀌는 거 곱하기 2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원순열에서는 아니죠. 왜 원순열에서는 아니에요? 이 4사람이 알아서 자리 바뀌면서 그 경우의 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마주 보는 건 그래요. 마주 보는 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그 다음 2번. 자, 할머니, 할아버지 화해하셨어요. 화해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하여 안 된다. 그럼 이웃하여 앉는 건 항상 모둠으로 만들어놔. 맞지? 그럼 모둠안에서 자리 바꿀 거니까 이 팩토리얼이 되겠죠. 모둠안에서 자리 바꾸기 이 팩토리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 한 모둠과 그다음 나머지 가족 하나, 둘, 셋, 4명이 합쳐진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는 원순열을 해야죠. 됐나요? 그럼 원순열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5-1 팩터리얼이 되어서 얘 4팩터리얼이 되죠. 됐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팩터리얼 곱하기 4팩터리얼. 4팩이 24, 48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 2번 볼게요. 정다각형에서 대치인데요. (2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자, 책에 설명하는 풀이를 일단 할게요. 책에서 설명하는 풀이. 책에서 설명하는 풀은 어떻게 푸냐면 얘를 그냥 원순열을 보는 거예요. 됐죠? 원순열을 봐요. 얘를 그냥 원순열을 보면 10개를 배치하는 거죠. 원순열로. 그래서 10-1 팩터리얼이 되어서 9 팩터리얼이 돼요. 됐죠? 여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문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잘 봐봐라. 여기가 보시면 여기 1, 2 요렇게 되고 배치가 쭉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2, 1이 되고 배치가 될 때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 1, 2와 2, 1이 자리가 바뀌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네. 다시 할게요. 이거 이 설명이 낫겠다. 봐요. 1, 2, 그리고 3, 4, 5, 6, 7, 8, 9, 10, 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원수녀는 이거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한 단계 탁 밀었어. 밀어요. 밀면 1, 10, 9, 2, 3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근데 얘는 뭐 때문에 여기 각으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순열이라면 서로 같은 경우의 수죠. 근데 이게 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된다고. 그럼 이게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데 한 칸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 칸 더 돌리면 얘가 1, 2 그쵸? 그럼 여기 10이고 여기 3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 2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두 개 나오니까 9 팩토리얼 곱하기 2라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라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이게 이해가 잘 되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다른 풀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풀이 뭐냐 하면 잖아요. 어떻게 저는 요것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원순열을 해요. 그냥 원순열, 그냥 순열을 해요. 됐나요? 그러면 10에 10 팩터리얼죠. 10개 배치하니까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여기 1, 2가 올 때 그럼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 다음 얘가 한 칸 두 칸이 동시에 넘어가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같은 경우의 수죠. 맞아요. 이게 몇 개 나오겠어요? 각 변마다 한 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기 5로. 그럼 얘는 계산해주는 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9 팩터리얼 나누기 5로 하면 9 팩터리얼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순열로 해놓고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기는지 생각하는 방법 1. 그냥 순열로 가고 같은 게 몇 개 있는지 생각하는 2. 어떤 방법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문제집들을 보시면 어떤 거는 이걸로 설명하고 어떤 거는 이걸로 설명하는 문제집이 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 녹화식 2개 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오는 이해 방법,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더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 방법으로 푸세요.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푸시든. 제가 뭐 강요하진 않을게요. 무조건 이 방법 강요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2번이 약간 조금 쉬운 게 뭐냐 하면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오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게 나오면 변의 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팩터리얼. 육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2팩에 나누기 6 해줍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정삼각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겠죠? 만약에 두 칸씩이면 그럼 6팩터리얼에 3이 되죠. 그렇죠?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팩이죠? 근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대각선 같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돼. 되었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아서 2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걸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문제가 다 나왔죠. 직사각형, 정삼각형, 정육각형. 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20번 풀어봅시다. 20번만. 왜 20번만 푸느냐? 20번이 계산이 제일 쉬워. 계산 쉬운 거 합시다. 다른 건 막 만 단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너 이거 했나? 아니요. 주세요. 출소. 출소. 출소 캐리 했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머님이 되게 기다려. 의외로. 근데 너희는 고2라서 특별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중학교,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예제 3번 볼게요. 자, 도형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도형에 색칠하는 거. 자,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초록, 노랑, 빨강, 파란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팁 하나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색칠 문제 나오시면 초록, 노랑, 빨강, 파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숫자로 넘버링 하세요. 1번색, 2번색, 3번색, 4번색. 그 색깔이 모두 총 몇 개인지만 생각하세요. 기억나요? 색깔 몇 개인지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초록 밑에 1 쓰고 노랑 밑에 2 쓰고 빨강 밑에 3 쓰고 파랑 밑에 4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번에서 4번 색깔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만 하면 돼요. 1번부터 4번 색깔까지 동그라미 같이 이렇게만 쓰세요. 되나요? 우리는 색깔이 뭔지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린 뭐만 관심 있어요? 색깔이 몇 개인지만 관심 가지시죠. 이게 쌤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 간혹가다 진짜 색칠 문제 중에 NGD가 있어. 색칠 진짜 하나하나 노가다로 색칠 다 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색칠 하나하나 하는 거를 노가다로 해야 되는 문제를 풀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하잖아. 헷갈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주어진 색깔이 빨주, 노초, 파란, 본지, 빨주, 노, 핑, 파란, 본지 헷갈린다. 그렇죠? 그 색깔 자체를 외워야 되잖아. 우리가 넘버링을 하면 NGD 할 때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숫자로 해보면 상관없어요.
숫자로 하면 훨씬 쉬워요. 예, 무조건 색깔이 나오면 숫자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할 필요 없이 뭐예요? 몇 개인지만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4가지 색상이면 4가지 색에 동그라미 딱 치고 밑에다 1에서 4까지라고 딱 이렇게 필기를 딱 해. 연습을 하세요. 그럼 이거를 몇 번 문제 풀 때마다 1에서 4, 뭐 1에서 5, 1에서 6 이거를 연습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익숙해지면 안 적어도 몇 개 끝 이렇게 돼요. 됐나요? 봅시다. 자, 단 각 영역에 한 가지 색깔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밑줄 보세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자, 문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확통접근법. 잘 보세요. 써보세요. 저기 확통접근법.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시고 무조건 밑줄 끄세요. 자, 여기서 뭐예요? 칠하는 경우의 수죠. 그 밑줄 끄시면 돼요. 밑줄 끄세요. 그냥 펜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넘버링 하세요. 자, 첫 번째 조건.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칠하고 1번이에요. 밑줄 끄시고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2번. 근데 제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밑줄을 끌어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다가 화살표를 치고 뭐라고 적어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순열은 뭐라고 했어? 원순열이에요. 이게 원순열이 정의죠. 그래서 여기야 적으세요. 원순열.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색칠할 때 맨 처음에 무조건 첫 번째로 색칠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무조건 색칠하는 면을 딱 보고 맞닿는 면이 많은 아이를 가장 먼저 색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가장 먼저 색칠해야 돼요? 중간에 있는 요 역삼각형을 가장 먼저 색칠해야 되죠. 되었죠? 그럼 얘 먼저